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보통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집값 안정책과 이율 배반적인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기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 두 번을 할 가능성이 커요. 올해 부동산이 폭등할까? 여러분들은 이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왜 했을까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예,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 폭등 지금 할 것인가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지금 거품이 많은데 또 뛸까?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 다음 사항들 한번 알아봅시다. 금리 인하 두 번으로 부동산이 폭등 과연 할까요?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봤더니 최근에 지금 이제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역전당했잖아요. 아직도 낮은 상황인데 또 0.25포인트를 인하시켜서 1.50%입니다. 미국은 2.25에서 2.5인데 미국도 아마 이제 곧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먼저 전격적으로 인하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가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 이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상승 전망과 하락 전망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요, 누가 뭐래도 부동산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입니다. 집값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갭 투자자 숨통을 틔워서 매물이 잠겨질 것이고요. 유동자금이 쏠려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금리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갭 투자자가 다시 또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금융 비용도 하락하고 투자 수익률 상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놓는 전문가들, 자, 제 입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는 이미 선반영된 상황이라서 다시 하락 반전.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분양이 앞으로 양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또 분양에 대한 대기. 집값이 이미 반등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각종 이제 제도가 구체화되면은요, 아마 재건축이나 뉴타운 이게 선두주자가 먼저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기준금리 인하 긍정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일단 긍정적인 거 내수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이자 부담이 감소되고 기업 자금이 완화됩니다. 부담이 완화되니까 그 다음에 투자가 활성화되겠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가계 부채가 증가하겠죠. 많이 받다 보니까 이자 생활자는 고통스럽고요. 한계 기업 부채가 또다시 증가함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경기 회복기에 거품이 다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어떤 부동산 연관성이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요, 대출 이자가 내려가겠죠. 그럼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매도 압박,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급매물이 감소되면 당연히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부동산 상승과 하락 요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 이 시점이 가장 혼란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을 잡아서는 안 돼요. 집값이 보통 뛴 것도 아니고 또 시국도 워낙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집을 잡을까 말까 이런 갈등이 나오는 까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자, 빨간색은 하락의 위험성이 있는, 그리고 파란색은 상승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자, 그런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이 큰 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분양가 상한제,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 수도권 입주 과잉, 집값 폭등, 갭투자 경매 증가, 일본 경제 침략, 가계 부채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요. 긍정적 요인은 풍부한 유동자금. 지금 솔직히 돈이 너무나 많아요. 토지 보상도 많고 금리 인하 이번에 전격 단행했잖아요. 서울 공급 부족, 고소득층이 정말 많이 증가했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 어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심리가 아주 강해요. 이렇게 서로 지금 두 축이 상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빨간색이 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집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초 이후에 국고채 금리 추이, 이제 국고채 금리를 보면요, 10년물하고 3년물 보시면 7월 18일자로 자 계속 같이 추락하고 있죠. 지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의 지금 바짝 붙어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각종 지표 보면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6월 달까지 6월 10일자이죠. 이때까지는 거의 이게 0이거든요. 0. 마이너스에서 놀았습니다. 이제 대략 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노란 게 서울, 빨간 핑크색이 강남 4구인데 자, 핑크색 한번 봐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엄청 이렇게 0 밑에서 폭락하다가 꾸준히 올라가더니 일반 아파트를 추월하고 자, 계속 6월 24일부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약간 한 0.02, 03 지금 지표마다 달라요. 한국감정원은 0.01 올라간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KB는 0.1포인트 올라간 걸로 나와 있고 그 중간 잡으면 0.5 정도 되겠네요. 0.05. 자, 그러면 아무튼 어찌됐거나 크게 뛰지를 못하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울 아파트는 그것보다 약간 낮게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7월 달 중순을 기점으로 꺾이는 추세예요. 지금 서울 재건축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 재건축이 중요하냐면 일반 아파트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의 바로미터가 돼요. 왜 지금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반전했냐면 재건축이 먼저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핵폭탄을 맞아서 재건축이나 뉴타운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소송하고 여기 보십시오. 자, 실질적으로 6월달 0.11, 18, 0.03까지 재건축이 치솟다가 이번 주 들어서 0.11로 약 3분의 1이나 추락했어요. 다음에는 아마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와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을 봤더니 점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핑크색이 경기도입니다. 30, 34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2019년 6월달 작년 18년 6월달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서울은 보세요.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8억 자 3천 경기도는 3억 4천 거의 더블 이상이 벌어졌네요. 이제 인서울 서울 쪽이 지금 거품이 심한데 장기적으로 서울이 밝은 건 맞아요. 근데 경기도가 이렇게 집값이 그럼 추락하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집을 계속 지어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추이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올해 1월달 계속 낮아지다가 4, 5, 6월 역시 치고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또 엄포가 나오니까 다시 또 주춤하는 형태 그 다음에 또 추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값이 상승할 때 주로 허위 매물건이 많아요. 작년 3분기 때 많았잖아요. 자, 2019년 1분기 때 17,195가 2만 건으로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2분기 되니까 이렇게 상승하면서 자 허위 매물, 거짓 매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서 아 이게 시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개소에서 말하는 가격과 실제 얼마 전에 거래했던 실거래가 가격이 5천만 원, 1억이 비일비재해요. 왜? 매물이 적다 보니까요. 근데 그걸 덥석 잡으면 바본 거죠. 자기가 제일 비싼 가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매수자 우위입니다. 아직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 구성. 자, 우리나라 가계 보면요. 여기 보세요. 주택이 무려 50.5 주택으로 끝나지 않고 주택이 또 부동산 25.7 사실상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22.2밖에 되지 않고요. 자 분기별 가계부채 봤더니
지금 계속 추락하는,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지만 금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1540조 원, 지금 유동자금보다 훨씬 많죠.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이 분양가 상한제 핵폭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이 8개 조합에서 지금 벌써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이 다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재건축, 뉴타운 또는 신도시 다 민간 택지지구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요. 로또 분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로또 분양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섣부르게 내 집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기간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1구간 2019년 7월 현재 매수자 관망 구간입니다. 이것은 갈아타기 구간. 실거래가와 매도가와 격차가 지금 커요. 거의 관망해야 돼요. 전망이 좋지 않은 아파트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팔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은 매물 거품이 심함으로 매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보해라. 자, 지금은 유보하라고 했습니다. 매도는 좋지 않은 곳 위주로 하고 매수는 유보해라. 두 번째 구간. 2019년 9월에서 내년 5월 사이에 한 번은 이제 조정 장세가 올 거예요. 아마 정부 정책이 나온 이유가 될 텐데 실거주자 단기 저점 매수 타이밍 구간으로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정책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시하면서 하락폭이 큰 아파트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거주 장기 투자자 낮게 받쳐놓고요. 지금 잡는 것보다는 막 5천 1억이 그냥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이제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싸게 받쳐놓고 잡아라. 자, 3구간은 뭐냐? 이제 순수 투자자는요. 좀 더 기다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2020년 6월에서 아무튼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로 계속 2022년까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 실질적 매수 타이밍 구간이고요. 대세 하락 구간 예상하고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죠. 정책이 성공하면 많이 떨어질 것이고 또 흐지부지하게 나오면 그대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락폭이 크면은 1-3년 흐름 보면서 저점 매수해라. 투자자 중심으로 집중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분양가 상한제 알려드렸는데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을 때요. 이 동그라미 친 게 지금. 자, 폐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집값 폭등했잖아요. 여기도 폐지했는데 폐지라고 써놨잖아요. 폐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집값 폭등. 1999년하고 지금 2013년, 14년 이 언저리 때 지금 폐지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8년 때 상한제 시행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합니다. 쭉 떨어지잖아요, 여기. 이번에 여기서 이제 집값 조금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볼 것도 없이 집값은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 충격받을 서울 재건축과 뉴타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한번 서울의 모든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개포, 주공, 압구정, 현대, 대치, 반포, 목동, 신시가지 이러한 기라성 같은 재건축하고 뉴타운, 한남 뉴타운, 방배, 거염, 하천, 흑석 가릴 것 없이 모든 재건축과 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에 피해를 볼 겁니다. 왜? 집값이 분양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조합 매물이 인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단기 매수자 내 집 마련과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지금은 그래 한 번 더 기다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빠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때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자, 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이 큰 매물을 잡으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가격 하락폭이 큰 게 최고인 거예요. 나빠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서울 5년간 2배, 3배 폭등한 것은 꼭 기억하면서 접근하세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자마자 잡으면 안 돼요. 이미 2배 또는 3배까지 서울 아파트가 뛰었다. 이거 명심하시라고요. 실거래가와 매도 호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3번. 실제로 얼마 전에 거래한 가격과 매도 호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매물도 적다 보니까. 근데 이 매물이 진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실거래가가 진짜 가격인 거예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왜 잡아요? 그쵸? 최대한 최근 실거래가에 잡도록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들러서 바로 매수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왜? 그게 바로 매도 호가, 실거래가보다 뭐 5천이나 1억이 비쌀 가능성이 커요. 또 실거래가가 작년에 거래된 게 있어요. 올해는 거래가 안 되고. 작년 8월, 9월 달에 막 그때 거래량 많았잖아요. 그것도 안 좋아요. 작년 꼭지 찍었을 때 그 실거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올해 거래된 것으로 좀 구분을 하자고요.
네 번째, 부동산 들여서 바로 매수하는 거 금지. 다섯 번째, 관망 기간에 보통 서너 곳을 좀 중복으로 보세요. 하나만 보시면 걔만 놓고 보면 얘가 또 매물이 적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실거주를 하더라도 몇 개를 중복으로 보시면 사람에 따라 매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더 싼 것을 잡을 수가 있다. 고가 아파트보다는 저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지금 거품이 심하므로 가격이 높을수록 여러분들한테 불리해요. 대세 하락이 돌아오기 때문에. 경기도 아파트는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서둘지 마세요. 1에서 4년 관망 후에 저점 매수. 거래량이 적어서 한두 건 거래로 1억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물이 없다고 매수하면 안 돼요. 자, 매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금리 인하 두 번으로 부동산 폭등 올까? 이대로 해라.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느 것이 약발이 먹힐까요?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가 아주 예쁘네요. 그쵸? 근데 꽃길을 깔아놨어요. 지금까지 아파트 6년 동안 꽃길만 향해서 갔습니다. 계속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앞으로 여기 보세요. 자, 아파트 위로 먹장구름. 정말 비구름이 지금 쏟아질 것 같죠? 이제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제가 지금까지 기간별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려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매물도 적기 때문에요. 실거래가와 매도가의 그 격차 있죠. 그게 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낮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벌려도 여러분들 정말 저금하려면 1년이 걸리는데 이거 1,000만 원 싸움이 아니라 5천만 원에서 1억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